전자 수리, 네, PCB 기판 수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컨트롤러죠. 덮개를 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컨덴서입니다. 부풀어 오른 거나 아니면 어디 터졌을까, 우리 증거하는 말로 그런 경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품이 떨어져 나왔거나 깨졌거나 연기 났거나, 네, 그런 거가 눈에 제일 들어올 거고요. 하나 더 살펴보면 이거는 자동차 이슈죠. 요즘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제품을 봤을 때는 콘덴서가 아까 방금 전에 모터 드라이버나 이거나 같은 모터 드라이버 컨트롤 한다 생각하시면 여기는 콘덴서가 많이 없습니다. 어떤 거를 접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논 램프 파워 서프라이, 네, 그러니까 전원 공급에 해주는 제논 램프 전원 공급기 SMPS가 되겠습니다. 좀 많이 있어 보이죠. 우리가 평상시 많이 좀 봐왔다 하면은 이렇게 좀 단조로운 거, 아니면 TV에 들어가는, 모니터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보드들, 기판들을 많이 엔지니어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메인보드와 곁들여서 파워가 같이 들어있는, 네, 컨버보드죠. 그래서 전원이 이쪽에 꽂고 이쪽에서 전원 1차단 들어가고 이렇게 띠가 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2차단, 여기에는 CCFL 연결해서, 즉 이거나 보면 여기 모니터 패널로 연결되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부가 여기에 AC 220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다 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시작한 지가 제가 제 채널이 5년 9개월, 네, 그러니까 6년 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초창기 때에는 막 화면도 막 흐리고 막 여기저기 막 휘둘렀던 무경험, 좀 많이 미숙한 상태가 있었는데 말도 좀 그러기도 하고요. 다시 해상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내용도 조금 더 올려서 시즌2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가볍게 드려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말로 뭐 도입부, 인트로라 그러죠. 인트로, 그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 제논 램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여기는 입력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은 여기 들어가요. 연주 고압부고요. 안 보았던 제품 부품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가 이게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 준비되어져 있는 바리스타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검정색도 있는데 바리스타가 여기서는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썼기 때문에 빨간색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측정을 하면 테스트기를 갖다 놓고 DC 지나와서, 메타가 잘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베개를 하나 좀 받쳐놔야 되겠습니다. 받침목을 해서 받쳐놓고 화면에 잘 보이나 보고 측정을 해볼게요. 이게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리스타 측정을 하게 되면 전혀 반응이 없네요. 소리도 안 나고
숫자도 바뀌질 않고, 극성이 바꿔도 마찬가지 그러네요. 이것도 바리스타고, 아니면 많이 봐왔던 바리스타라고 하면 측정을 또 해봅니다. 전혀 반응이 없네요.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반응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게 되니까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랬을 때 테스트 고장이지 않은가 해본다 하면, 네, 숫자는 무한대로 좀 바뀐다든지 또는 제로점으로 바뀐다든지 하면서 여기는 같이 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기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고성능 테스트기인데요.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같이 할 때는 빡빡 탁탁 소리 나는데, 이번에 다시 바꿔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바꿔보면, 네, 두 번씩은 안 나죠. 다시 이거는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살았구나 라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용접기에 들어가는 거죠. 무극성 콘덴서, 무극성 캐패시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테스터봉, 다이오드 놓고서는 반응이 전혀 없네요. 띡띡 소리는 나네요. 이걸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테스트기. 아까는 접촉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곡성을 더 바꿔서 해보고, 소리가 좀 시원스럽게 들리는 걸, 테스트 과정을 좀 알 수가 좀 있네요. 하나 더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에어컨에 들어가는 캐패시터. 다리를 긴 것도 있죠. 에어컨에 동작이 좀 뭐인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테스트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띡띡 소리가 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부품들의 어떤 기능, 부품들의 성능, 부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알으면 여기 구조상으로 배치가 어떻게 되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부품들이, 그런 경우를 우리는 추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의 이상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품만 가지고는 수리가 좀 그러는데, 회로도가 있으면 더 빨리 알 수가 있죠. 어떤 부품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경우를 간단한 학습을 통해서 익히게 되면 그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이 거기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도 좀 잘 알고 회로도도 좀 알게 되면 수리가 좀 더 부드럽다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봤을 때 다이오드거든요. 일방통행 할 수 있는 다이오드,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보여주는
그러면 여기 나오는 펄스 교류성 용량이 이쪽을 건너뛰면서 이제 프리퀀시와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직류로 바뀌면서 여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전압이 콘덴서를 통해서 안정되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쪽에 문제겠죠. 야가 하는 일이 직류를 바꿔주는 것이니까 여기를 찍어 볼 것인지 여기를 찍어 볼 것인지 교범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찍어 볼 것인지 에노드, 캐스도인데 에노드를 찍어 볼 것인지 캐스도드를 찍어 볼 것인지에 따라서 여기는 교류고 여기는 직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야가 문제겠죠. 펄스가.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게 각 회로에서 부품의 이치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뭐가 보시나요?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트랜스라고 있는데 이런 트랜스포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얼뜻 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네,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게 트랜스인지 저건가 라고 퀘션마크 물음표만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가 트랜스인데요. 평면 트랜스, 평면 트랜스, 평면 변압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플래너 트랜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기판에 패턴이 이렇게 가는 원 하나 둘 세서 점수 맞을 때 있죠. 예전에 국문학교 때 동그라미 몇 개를 맞느냐 그러듯이 그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우리는 플래너 트랜스 이렇게 평면 변압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부인데요. 여 같은 경우가 이제 고압 띄워주는 부분들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리액터 같은 경우 또 축구 코일 이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이게 갈라져 있냐면 고압이다 보니까 같은 라인에다 전부 다 감지를 않고 벌려놨어요. 층층의 간격에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는 새로 좀 낯설은 부품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저게 안 보이니까 제가 준비해 놓은 교보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방정관이라고 하고요. 이게 다리 3발짜리, 그 다음에 색깔도 청색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면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주로 측정을 하느냐, 저항에다 놓고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저항보다 빠릅니다. 양부 판정, 불량 났는지 안 났는지 측정하기가 빠르기 때문에 다이오드 모드에 맞춰 놓고 그리고 측정을 합니다. 이게 반응을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오드 반도체 그림이 거기다가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다 맞춰 놓고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 있는지 없는지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끊어져서 저게 고장이 나서 동작을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라고 머릿속에는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고성능, 대역폭이 좀 넓은 트랜스 방정관, 또한 이게 기능을 좀 알아야지, 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경우를 알아야지 정상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리가 띠난다 그래서 이상이 있느냐
아니면 도통되냐, 아니면 쇼트났느냐, 네, 그런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려 그러면 이 부품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냐하면 야가 정전기가 쭉 담아졌다가 조립전류 같은 거 했을 때 서지 보호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품 소재라 그러면 테스트도 거기에 맞게끔 테스트를 해줘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티슈라고 하나요? 물티슈를 한 장 꺼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물티슈 자체도 이게 여기는 물티슈 가지고 저항을 놓고 해봅니다. 거리가 가깝느냐 머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요. 그거를 좀 더 신속하게 측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와 같은 대역폭이 넓은 고장, 고성능 테스트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품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색깔이 같은 색으로 되어져 있고, 이거는 또 같은 색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아무래도 용량이 크거나 뭐가 세게, 아니면 저장이 공간이 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좀 벌려놓고 측정을 해봅니다. 이 쇼트 값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휴즈 같으면 정상이죠. 자, 이거 핀타를 좀 벌려놓고 띡 소리 나면 안 해. 아까 봤던 거죠. 이건 바리스타고 이거는 휴즈입니다. 휴즈. 그래서 부품을 좀 어느 정도 눈에 좀 익히고, 네, 그렇게 해야지 이 부품이 구조상으로 여기에 이취상이 맞고, 그랬을 때 어떤 기능이 안 됐을 때는 아마 이 부품들이 고장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덮개를 열고 측정을 거기부터 한다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초코코일 또는 뭐 인덕터, 리액터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이거를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새카매 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있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 끝, 맨 끝에 있겠네요. 이거. 헤로도에서는 이게 어떤 거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장을 빼주는 거. 직류를 바꿔주는 건 아니고 자장을 빼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 뭐가 틀릴까요? 다이오드는 다이오드 종류에 따라서 그 전압가가 생기는 것이고 직류를 잘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전압가가 거의 안 늘어나는 상태, 코일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자장, 헬리 값으로 표시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깨끗한 직류 값을 좀 보내주기 위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여기 리액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SMD도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많이 봐요. 아, 이거 저항하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밑에 PCB 기판에 뭐인가 마킹되어 있는 글자가 어떻게 써 있는가 보시고, 거가 C, L 또는 R 이런 거를 보셔야지, 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상 유무를 부품으로 판단할 때 확신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종류들이 더 많은데 다음에 시즌2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자기기 수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공부하는 데는 책이 좋습니다. 근데 책은 많이 느리죠. 왜?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보고 여기 설명 써져 있는 거, 그림 그려져 있고 그림에 대한 해석 보면서 그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량 판단하는 거,
부품 같은 경우도 또 그렇죠. 예.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한다 하면 책에 잘 써 있으니까 이런 책 가지고도 우리가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IPM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IP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물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IPM.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IPM이라는 것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핀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핀수를 어떻게 이상 유무 양부 판정을 할 것이냐,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코딩할 때 뭐라 그러냐면 플로우 차트라 그러는데요. 시작해서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기죠. 그래서 잘 되면 생각을 해서 점검을 해서 잘 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완료. 이쪽은 정상. 안 됐을 때 뭘 점검을 했는데 전원이 들어오는가? 휴즈가 떨어졌는가? 아니요. 그럼 휴즈 가르쳐야죠. 또 딱 내려왔을 때 직류로 바뀌는가? 예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아니요 하면 오른쪽으로 와서 뭐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또 직류에 해당되어 있는 브릿지 다이오드라든가 그런 걸 바꿔라. 이런 걸 우리가 플로우 차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플로우 차트대로 점검을 하니까 어디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측정을 하겠다. 그 기준은 이쪽에 회로도를 병행하면서, 이건 머릿속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 있어야 할 자리, 목지점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파트가 굉장히 좁혀지면서 범인 수색이 또 매복을 하지 않아도 금방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플루 차트는 전체적인 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품은 부품대로 양부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비교해 가면서 하게 되면 전자수리가 좀 쉬울 것입니다. 근데 책을 또 어떤 거를 구매할 것이냐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데, 온라인에 그 예제 몇 페이지 쭉 나와 있는 거 그걸 보게 되거든요. 서점에 가시게 되면 막 봐보면서 이 책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긴 하는데, 온라인에서 저도 책을 종종 사보긴 하는데요. 좀 잘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예. 내용을 좀 더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궁금한 거 있기도 하고, 요즘에 대세가 또 모타 컨트롤러로 가기 때문에 모타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좀 그 한 과목으로는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빠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신간책이 나왔나 보기도 합니다. 소장하고 싶은 책 있으면 뭐 자주 보는 건 아니고 또 매번 보는 건 아니고, 예전에 옥편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옥편 영어 사전 같은 거 필요할 때 보듯이 그냥 소장하듯이 그냥 구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상이죠. 영상. 그러니까 책이 답답하니까 어떤 때는 진도도 느리고, 그래서 동영상을 찾아보게 됩니다. 더러는 동영상 자체가 유튜브로 돈 벌기와 더불어서 클릭 건수에 따라서 인기도도 있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광고, 홍보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내용대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동영상도 더러는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 박스권 안에서는 이게 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 동영상 편집을 안 사진 편집하듯이 이렇게 짜집기 하는 건 아닌데, 동영상도 나름대로 뭐 짜집기 할 수 있긴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동영상 즉 요점은 뭐냐면 뭔가 좀 딱 보여줄 만한 그런 핵심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빠지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깨 넘어서 배울 수 있는, 어깨 넘어서 볼 수 있는 동료나 또는 스승, 사부, 사수 이런 멘토들이 있으면 박스 밖의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리하는 과정이든지 공부하는 과정이든가 그거를 하게 되면 박스 어깨 넘어서 봤을 때 시각이 비슷하잖아요. 온라인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뷰어 바깥 거를 많이 못 본다는 거예요. 어깨 넘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은 동영상 안 올렸지. 그래
고개가 끄덕끄덕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대에 맞는 좋은 사수, 좋은 스승, 사부 이런 멘토가 있으면 이게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유단자로 무림의 세계에서 나도 고수다 라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동영상 그 시간 내에서 뭐 이거 좀 소화를 해내려다 보니까 많이 좀 시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편집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좀 빼게 되죠. 네,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알맹이들이 많이 빠지고 인트로 도입부 과정에서는 굉장히 썸네일이 좋아 보이는데 막상 들고 가서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들이 가끔 한 번씩 들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스승, 좋은 사부, 좋은 사수를 만나게 되면 이게 바로 유단자라고 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저는 생각할 때 잘 아는 사람이면서도 잘 알려줄 수도 있는, 마음이 열린 마음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 경우냐면은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나가 배울 때는 몽키 스패너로 머리 두드려 맞으면서 배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할 때 들어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 내가 배울 때는 어쨌는데 나 때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러다가 대문을 나오고, 네, 정문을 나오고 문 밖 가게, 사무실, 업장을 나오면서 생각을 해서 가다 보면은 내용은 없어요. 기술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분의 자서전을 말로 듣고 온 겁니다. 자서전.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말로 듣고 온 겁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뭘 고친, 뭐 어떻게, 뭐를 테스트한다.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다녀서 접하면서 하다 보면 뭔가 좀 얻을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시간, 낭비, 소모를 줄이고 나의 코드가 맞는 사람, 네, 그런 사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거라 물어보는 그 자체가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알아서 툭툭툭툭 알려주니까 이게 바로 계단식처럼 스피드로 고수로 진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수를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평상시 좋은 인맥을 쌓고 좋은 단체에서 그분 어떤 한 사람만 하게 되면 뭔가 의도적인 것 같으니까 인성을 좀 있어 보이게끔 인성이 그런 식으로 단체에서도 보통은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면서 그분이 뭐 물어볼 때는 답변을 잘 해주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좀 어렵죠. 이게 외국 말로는 영상을 보시면 뭐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도 똑같이 국내 그 나라에서는 또다시 경쟁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는 편집점에서 아마 그렇게 짜집기가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한다 모르는데 그거를 번역해서 듣게 되면은 글쎄요 거기도 뷰 박스권 밖에 있는 내용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다음 시간부터 또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좀 해보자 하는 것인데요. 220 들어가죠. 여기가 220 들어가는 220용에다가 110을 넣으면 여기 전압이 반으로 줄어들까? 예를 들어 12V가 6V 나올까? 아니면 12V가 나오는데 용량이 뚝 떨어질까? 즉 평상시 테스트기로 재면 나오는데 거기다가 전구따마라도 하나 연결을 하게 되면 야가 불을 킬까? 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그거는 실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악어 클립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거 납땜 하셔도 괜찮아요. 악어 클립이나 더러는 또한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악어 클립과 다시 또 여기가 후크 클립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후크 선장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핀을 엮듯이 이렇게 해놓는 거.
여러 가지 지그들을 좀 만들어서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소질이 없으면 그것까지도 또 진도가 많이 느립니다. 아, 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220이 들어가서 여기에 311.6V 근데 220 곱하기 1.414 1.414는 루트 2죠. 그걸 곱하니까 최대치에서 여기가 직류로 바뀌면서 311.6V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300V나 310V나 보통 이 전압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310V를 바로 집어넣으면 300V를 바로 집어넣는 동작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직류 200V를 집어넣으면 내가 동작을 할까? 아니면 여기 전압이 12V 나올까? 아니면 전구담 하나 달아놨는데 이 전구담화가 불을 켤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는 게 이게 학습, 실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나름대로 장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계측기들이 전원공구 파워 서프라이라든가 그런 게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런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내공이 자연스럽게 좀 쌓이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테스트를 해서 결과치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설명을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도. 회로들을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좀 어둡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에는 단일 전원이죠. 5V, 12V 그런 개념이 아니라 권선비에서 나오는 건데 전압이 그라운드 12V면 12V. 그래서 그거를 양전원에 해당되어 있는 걸로 5V, 좀 더 높은 12V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격 전압을 어디서 따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쓸 것이냐. 여기는 피드백이 하나죠. 여기서 그대로 여기 영업 노선에서 물건을 빨리빨리 좀 만들어라 잘 팔린다 해서 요구하는 거고 그럼 공장에서 많이 보내줄 거고요. 스톱. 천천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수기 지나고 비수기 들어갑니다. 그러게 되면 피드백을 줘서 야가 공장에서 물건을 천천히 생산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입력단 220 들어가고 출력단 저압이 12V 그 다음에 그거를 얘기해주는 우리 피드백 귀환 회로 하고 여기에 듀티 사이클로 해당되어 있는 발진 회로 트랜스 기준 잡아서 그랬을 때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해보고 싶은 자리 여기에 쇼트키 다이오드가 들어가는데 고스 다이오드가 들어가는데 여기다 일반 다이오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파수를 그만큼 걸러내야 되는데 주파수를 못 걸러내니까 힘이 없을까? 뭐 그런 과정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부품 대치표 이런 경우도 곁들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진도가 조금 더 실전적으로 실무에 가깝게 그래도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책으로 공부할 것이냐 근데 물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책으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채널도 동영상 채널도 다양한 채널들 보시고 그리고 실험 정신을 가지고 이거를 해보시면 도움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체 생활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거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오세요. 그래서 쫙 한번 훑어줄게요. 잘 알려줄게요. 했을 때는 주저없이 가야 됩니다. 두 손을 딱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분이 알려준다 했는데 딱 생각을 하니까 아 거리 너무 멀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생겼어. 잡아야 되는데 두 손을 다 들고 있으니까 한 손을 놔야죠. 그래서 놓게 되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을 거보다는 이게 안 좋다 그러면 이걸 놓고 그걸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거리가 멀더라도 발품 팔아서 배울 일 있으면 배우셔야 되는 것이죠. 환경이나 조건이나 때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사수를 만나거나 멘토를 만나기는 다시 또 어렵기 때문에 발품 팔든지 뭐든지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쪽을 비워야 됩니다. 왜냐? 들고 있다가 한쪽을 놓게 되면 더 좋은 걸 잡아오기 때문에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걸 만났을 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가끔 사설이 좀 많다 또 이렇게 길다라고도 뭐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는 좀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소 이렇게 그 삼천포로 이게 빠지고 사설이 좀 길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어떤 스킬이든지 아니면 테크닉 그런 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문장도 있을 것이고 단어가 그런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도 좀 개선해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술자 부류가 보통 보면은 기계, 머신이죠. 목공, 목수, 그 다음에 전기, 전자.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세 가지 부류 중에서 보니까 전기, 전자니까 전공으로 해야 되는데 전공? 나는 뭐가 전공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싼티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목수가 좀 그래도 좀 반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집을 고치기도 하는데 집을 설계를 하잖아요.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나눠드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목수의 꿈으로 장명을 해보았습니다. 전자 쪽에 수리기술을 같이 공유하면서 전자수리의 브랜드 채널을 만들고자 목수의 꿈이라는 것을 유지될 수 있도록 여기서는 보통 팬클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회원님이든 여러분들이 간에 관심과 응원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 광고 또 영업적인 차원으로 수박 8개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도입부지만 앞으로 좀 더 기술적인 것을 가미해 가면서 심화 과정처럼 그런 기술적인 것을 컨텐츠답게 만들어서 올려보고자 시즌2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